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전자기학입니다. 자, 전자기학, 당연히 전기현상과 그 다음에 자기현상을 다루는 그런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요. 물론 아주 오래전에 고대부터 사람들이 전기현상도 조금 알고 있었고 자기현상도 조금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 둘이 어떤 같은 전자기현상의 일부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은 19세기경에 들어서야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그런 역사적인 측면은 우리 차치하고 그냥 남겨두고요. 우리는 이제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좀 더 현대적인 관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전자기의 어떤 맥스웰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좀 더 전공의 세부 분야로 들어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자기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가기 전에 전자기들을 어떤 좀 더 큰 물리학의 컨텍스트 안에다가 위치시켜 보면, 자, 물리 현상,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물리학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물질과 그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 매터, 그리고 그 매터들 사이의 인터랙션, 물질과 상호작용에 대한 그런 탐구를 물리학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물질은 작은 구성 단위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물질을 원자 단위까지 쪼갤 수도 있고, 원자도 더 작게 쪼개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와 원자핵, 원자핵은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로 이렇게 쪼개 나갈 수가 있고, 자, 그러니까 물질은 어떤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하부 구조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 입자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물질은 기본적으로 기본 입자들, 펀더멘탈 파티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펀더멘탈 파티클들은 예를 들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살펴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본 입자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 그런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을 렙톤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입자 물리를 공부할 건 아니니까. 자, 그런 기본 입자들,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 등 어떤 물질이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들, 기본적인 빌딩 블럭이 되는 구성 요소가 되는 기본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그것들이 어떤 피지컬 시스템, 물리계를 이루겠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뭔가 묶어놓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서로 다른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원자핵과 전자가 뭔가 상호작용을 해야 원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원자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전자는 전자대로,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중성자는 중성자대로 서로 자기들이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냥
뭐 각각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상황, 그런 게 될 테니까. 자, 이런 기본 입자들은 네 가지 기본 힘, 네 가지 기본 힘에 의해서 상호작용합니다. 그 네 가지 기본 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력 또는 만유인력과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리고 약한 행력 또는 양력, 강한 행력 또는 강력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기본 상호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이런 네 가지 기본 힘은 기본 입자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물체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스케일의 물체들이기 때문에, 작은 스케일의 입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가지 기본 힘이 마찰력이나 아니면 수직항력, 뭐 용수철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복원력 등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라고 한다면, 자, 접촉을 통해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규모의 물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겠죠. 굉장히 작은, 만약에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핵에 전자가 직접적으로 가서 붙어 있어야만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원자가 훨씬 더 작은 물리 시스템이어야 돼요. 원자하고 원자핵은 서로 떨어져 있고 원자핵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만약에 원자라고 하는 물리계를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 전자하고 원자핵이 서로 접촉을 해야만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되겠죠. 자, 기본 입자들이 근본적으로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사이즈의 기본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네 가지 기본 힘들은 모두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어떤 필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에요. 따라서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등등에 해당하는 모든 이런 네 가지 기본 힘들은 해당하는 필드, 장들을 전부 다 장들로 나타내지는 그런 힘들이에요. 자, 이런 네 가지 기본 힘에 의해서 물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설명하면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컨텍스트에서 그럼 전자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네 가지 기본 힘들 중에서 매우 큰 스케일에서는 중력이 매우 도미넌트합니다. 뭐 예를 들면 행성들이 태양이나 아니면 항성 주변을 도는 그런 행성계를 이루게 하는 그런 행성계가 만들어지게 하고 행성계가 유지되게끔 하는 상호작용은 당연히 만유인력, 중력이죠. 또는 뭐 은하계 또는 우주 전체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가는가 그런 거 생각할 때는 당연히 중력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중력 외에는 거의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자, 반면에 그렇게 큰 스케일에서는 중력이 도미넌트한 반면에 아원자 레벨, 원자보다 더 작은 레벨, 원자핵을 이루게 하는 게 아까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이 원자핵 안에 gat혀 있다고 했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을 원자핵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는 핵력이 필요해요. 자, 그런 원자핵만큼 작은 그런 레벨에서는 양력하고 강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원자핵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원자핵들과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전자기력으로 기술이 되고, 따라서 원자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힘은 원자핵이라고 하는 놈의 존재를 별도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자기력이 도미넌트해지는 거죠.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는 양력하고 강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매우 큰 거시 세계에서는 중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천문학적으로 큰 스케일과 아주 미시적인 그 스케일 사이에 거의 모든 물리 현상은 전자기력을 통해서, 전자기 상호작용을 통해서, 물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통해서 기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자기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자 레벨의 어떤 전자기 상호작용에다가 약간의 양자역학적인 그런 효과, 약간이 아니고 중요하죠. 양자역학의 효과가 물론 중요한데, 원자 레벨에서의 양자역학에서는 물론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원자핵 주변에 전자를 묶어두는, 따라서 원자를 구성하는 그런 거는 전자기력이고, 그렇게 구성된 원자와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우리가 원소의 주기율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화학 반응도 설명할 수 있고, 어떤 거시적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고체와 액체의 물성에 대해서 미시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아울러서 생명 현상도 약간의 비약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자기 현상을 바탕으로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전자기 상호작용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 기본 원리를 따지고 보면. 그리고 거시적인 스케일에서의 전자기 상호작용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면 마찰 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전기 현상들이나, 아니면 전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 모터도 돌리고 등등 동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할 때 냉장고에 붙어 있는 배달 음식 자석으로 붙여놓는 거, 그건 뭐라고? 배달 음식 메뉴를 냉장고 도어에 붙여놓는 것도 어떤 전자기 현상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자기 부상 열차 같은 어떤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자기는 이런 펀다멘탈 피직스 입장에서 보면은, 펀다멘탈 피직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거시적인 스케일과 아주 미시적인 스케일 사이에 거의 모든 현상들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거는 빛을 보는 거잖아요. 빛도 전자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전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떤 펀다멘탈 피직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자기 현상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스케일에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런 기본 입자들이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게끔 하려면, 어떤 기본 입자들이 그거를 전자기하고 관련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 입자들이 전자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성질 또는 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전하, 일렉트릭 차지 또는 줄여서 차지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 기본 입자들 레벨에서는 어떤 기본 입자들의 성질이면서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게끔 하는 성질이면서 또한 그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세기를 나타내는 그런 양이기도 해요. Q라는 양으로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전하에는 양전하, 음전하가 다 있죠. 그리고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들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중성자라든가.
자, 그래서 영의 값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Q라고 하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죄송해요. 너무 힘을 주고 그랬네. 실수에서 모든 값이 다 가능한, 사실 모든 값이 다 가능하진 않아요. 실수이긴 한데 나중에 보면은 거시적인 레벨에서는 모든 실수값이 다 가능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전하들은 부연속적인 양이죠. 자, 전하의 SI 단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쿨롱. 1쿨롱이 얼마만큼의 전하량인지를 알고 있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m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길이인가 대충 알고 있지만 1쿨롱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알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죠. 사실 우리가 1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의 얼마만큼, 전하라는 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고, 자, 뭔가 우리가 길이를 재려면 어떤 미터 자가 있으면 그 미터 자하고 비교를 해서 길이를 잴 거잖아요. 하지만 전하량, 어떤 물질이랑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측정할 때 뭐랑 비교해서 1쿨롱이라고 한 걸 정한 건가? 그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자, 사실 이 1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은 자, 전하는 기본적으로 보존되는 양이면서 또 양자화되어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기본 단위가 있다는 뜻이고,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자, 어떤 것보다 더 작은, 어떤 크기보다 더 작은 크기로 쪼갤 수 없는 그런 기본 단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SI 단위인 쿨롱보다 더 자연스러운 단위가 자연계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SI 단위에서 전하를 측정한 단위를 1쿨롱이라고 하는데, 그 1쿨롱에 대해서 자연계의 기본 전하량은 이거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근사치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은 여러 가지 기본 입자들 중에서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이런 기본 전하량보다 더 작은 작은 전하량을 가지는 그런 전하량은 없어요. 사실 양성자하고 중성자 안에 어떤 쿼크들은 기본 전하량의 어떤 분수배, 3분의 1 또는 3분의 2배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 안에 그런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들은 그 자체로 아이솔레이트 파티클, 그러니까 독립적인 입자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양성자하고 중성자 같은 중입자들, 어떤 핵자들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 기본 입자 저런 기본 전하량의 분수배 크기를 가지긴 하지만, 그것들은 이런 기본 전하량 양자화에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걔네들은 따로 어떤 독립된 입자들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쿼크는. 자, 어쨌든 이런 기본 전하량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그것보다 더 작은 크기의 전하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택한 그런 유닛이 있는 거죠. 단위가 있는데,
그런 단위를 그러면은 전하량의 기본 단위로 택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본 전하량 단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택했느냐? 그거는 사실 인간의 편의에 의한 거죠.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1m라고 하는 것도 정의한 것도 어떤 특정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계의 어떤 유닛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원자 하나의 크기라든가 뭐 전자의 크기 그런 거랑 비교해서 얻어진 단위 1m 단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마찬가지로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도 뭔가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그 전에 일단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정하기 전에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 또는 전자라고 하는 사실 전자의 전하량 이런 것 측정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죠. 자, 그래서 1쿨롱이라고 하는 SI 단위는 이런 기본 전하량하고 상관없이 정해진 단위인데 그러면 1쿨롱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기본 전하량에 비해서 크게 정해졌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자기를 배울 때는 정전기 현상부터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하와 전하 사이에 전기적인 상호작용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쿨롱이란 단위를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하지만 사실 쿨롱이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는 모르고 그냥 1쿨롱을 전하의 기본 단위로 전하의 단위로 택한다 라고 하고 그냥 시작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길이에 대해서 배울 때도 1m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된 양인지 배우지 않았어도 1m 어떤 기준이 되는 자랑 비교를 통해서 1m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도 그냥 1쿨롱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도 논의를 당분간은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 1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는 나중에 자기에 대해서 자기 현상에 대해서 배우면 자기력의 크기,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로부터 자기력을 측정해서 전류의 단위를 먼저 정하고 전류의 단위를 정한 다음에 그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통해서 1암페어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지나가는 전류의 크기다. 그런 그런 정의를 통해서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가 먼저 나중에 정의가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냥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이걸로 전하를 측정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전하량을 단위로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고 그리고 보존되는 양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 전하량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걸 정해요. 전하 밀도. 자, 전하 밀도 또는 단위 밀도, 단위 부피당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뭔가 전하라고 하는 게 어떤 물질이 전하를 띠고 있을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기본 입자들이 어떤 E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의 몇 정수배에 해당하는 전하를 같이 띠고 있고 따라서 어떤 공간을 어떤 물질이 차지하고 있으면 어떤 물질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물질들은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떤 영역을 들여다보면 X라는 위치로 표시되는 그런 공간 근처에 보면은 자, 거기 X라는 점 근처에 작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이 있겠죠. 자, 여기 지금 X 주변에
X 주변에 dv는 x, dy, dz,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이만큼씩 길이를 가지는 육면체 모양, 또는 육면체 모양이 꼭 아니어도 좋은데 어쨌든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부피 요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작은 부피 요소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을 기본적으로 셀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입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 기본 입자의 전하량을 알 때 전하를 셀 수가 있으니까 전하의 크기를, 그럼 그 전하들을 다 더하면 그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 총량이 되겠죠. 하지만 기본 전하 단위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전하 총량은, 자, 이 dv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레벨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 총량이 10의 마이너스 10승 쿨롱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10의 마이너스 10승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10승 쿨롱에다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하가 조금 몇 개가 들어가거나 나간다고 하더라도 걔가 10의 마이너스 10승 쿨롱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 늘어나거나 아니면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 늘어나거나 그런 식으로 늘거나 줄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하는 걸로 취급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전하의 총량이,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dq라고 한다면 이 dq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dq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dv라는 부피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은 단위 부피당 전하량 ρx t를 곱해서, ρxt는 x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바뀌는, x나 t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바뀌는 그런 함수로 나타내서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을 나타내는 전하 밀도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시적인 무체 또는 거시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미시적인 무체에도 어떤 전하 밀도를 통해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전하 밀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x 위치뿐만이 아니라 t가 들어간 이유는 자, 전자기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서로 운동 상태를 바꾸면서 상호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도 바뀌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하들은 가만히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전하 밀도 역시 시간에 따라서 전자기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단위 부피당 전하량으로 전하 밀도를 정의하고 나면 어떤 꼭 이렇게 육면체 모양이 아니어도 되고, 자, 공간상의 어떤 이만큼의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 그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각 점마다 전하 밀도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전하 밀도에다가 그 주변에 작은 미소한 부피를 곱해주면 거기 미소한 부피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이 되는 거고, 그런 전하들은 다
더하면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총량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물체가 자, 여기 작은 부피 요소 안에 들어있는 부피 요소는 X라는 점 주변에 있고 거기에 rho X 전하 밀도가 있고 그 전하 밀도에 부피 요소 dV를 곱해주면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물체들을 작은 부피 요소들로 나눴을 때 그 각각의 부피 요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전하의 전하량을 합쳐준 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토탈 총 전하량이 되겠죠. 따라서 전하 밀도를 자 얘네를 이렇게 작게 나눈 것들을 합쳐주는 것을 볼륨적 분으로 나타내면 D3X 또는 DV에다가 rho X 이렇게 해주면 얘가 가지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T 디펜던스가 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전하 밀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Q는 언제나 보존되는 양은 아니겠죠. 언제나 보존되는 양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 그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전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전하가 바뀌는데 어떤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기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하가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전하가 이동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전하가 나타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Q가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예를 들면 얘가 전하를 띠게 되었다면 바깥에서 전하가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의 전하가.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체의 전하는 일반적으로 항상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 하지만 어떤 클로즈 시스템, 닫힌 시스템이 있으면 닫힌 계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어떤 전하의 유입이나 아니면 전하가 빠져나가거나 하는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닫힌 계에서는 총 전하량이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일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만약에 전하들이 Q가 일정하세요. 얘는 타임 디펜던스가 없더라도 그 안에서 전하 밀도는 바뀔 수가 있죠. 전하 밀도가 바뀐다고 하는 거는 이 안에서는 전하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Q만큼이 여기서 이리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Q만큼의 전하가 두 가지가 가능하죠. 여기서 Q만큼의 전하가 사라지고 여기서 Q만큼의 전하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도 전체적인 Q는 일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하의 보존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전하의 보존은 여기서 Q가 갑자기 사라지고 여기서 Q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Q가 연속적으로 여기로 이동을 해가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Q가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 이 전체 Q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이동하면은 Q만큼의 전하가 옆으로 이동하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전하가 이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전하량은 Q만큼 줄어들고 여기서는 Q만큼 늘어나고 자 그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전하가 이동을 해가야 되는 게 전체 전하량 보존 법칙 입장에서 보면은 그를 국소적으로 로컬리 컨서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국소적으로 보존되는 그런 양이에요.
자, 총 전하량과 그 다음에 전하 밀도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자, 그러면 그냥 전하를 Q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의 어떤 전하 밀도는 그럼 어떻게 표시합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때의 전하 밀도 로 x, 자, x라는 위치, 어떤 좌표계에서 x라는 위치에 시간 t에 존재하는 그런 전하 밀도는, 자, 걔는 이렇게 x라는 위치가 있으면, 자, 여기에 존재하는 전하는 시간 t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입자의 위치 벡터를 RT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가 RT일 때, 입자가 그곳에 있을 때 거기에는 전하가 Q만큼 있는 거고, 바로 그 점에. 그리고 다른 점에는 전하가 없는 거죠. 이게 점전하 입자라면. 어떤 입자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해가는데, 어떤 X는 RT라고 하는 입자의 위치를 RT로 나타내면, X는 RT에는 전하가 Q만큼 있고, 나머지 여기에는 전하가 Q만큼 있고, 다른 점에는 전하가 없는 거가 입자가 운동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점전하의 점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부피가 없는 입자로 취급할 수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기본 입자, 전자 같은 기본 입자들. 자, 그런 기본 입자들이 운동할 때, 그때 공간상에서 전하 밀도는 다른 곳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고 텅 빈 공간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의 전하 밀도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로 XT는, 자, 총 전하량 Q 곱하기 이 델타 펑션은 이런 거예요. 자, 델타 펑션의 정의는 x가, 자, 얘는 데피니션이 x가 a가 아닐 때는 다 제로예요. 그렇지만 공간 전체에 대해서 얘를 적분하면 공간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는 자, 모든 공간상의 점에서 얘가 이 값이 a를 제외한 다른 점에서는 0이기 때문에 이 적분은 0일 것 같지만 오직 부피가 없는 x equal a라는 한 점에서만 0이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함수값이 델타의 x-a 값이 무한히 커서 이 값이 유한하게 1이 되는 그런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델타 펑션을. 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면은 얘는 x가 RT인 곳에서 입자의 위치 RT에 전하량 Q가 존재하는 그런 전하 밀도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점전하의 전하 밀도를 쓰면은 점전하 한 개만 포함하고 있는 개에서 총 전하는, 총 전하량 Q 데피니션에 의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스몰 q 곱하기 델타 3승 x-r t d3x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델타 펑션은, 자, RT가 어디든 간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영역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적분 영역 안에는 RT가 포함되어 있다면 Q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점전화의 전화 밀도 표현이에요. 자, 방금 본 것처럼 어떤 전하를 띤 입자 또는 전하가 그냥 공간을 가로질러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그 현상을 전류 밀도 또는 전류를 통해서 나타나죠. 전류 밀도. 커런트 덴시티는 일반 물리 또는 그것보다 이하의 중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전류를 먼저 정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자기학, 전공 전자기학 정도의 레벨에서는 전류 밀도부터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전류 밀도는 어떤 공간상에 어떤 면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냥 자, 어떤 표면 S가 있고 그 면을 통해서 자, 전하 또는 전하를 뜬 입자들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운동해 간다고 하면 자, 이런 전하들 또는 전하를 띤 입자들의 궤적이 각각의 어떤 표면을 지나가겠죠, 이렇게. 자, 어떤 시각 T에 단위 시간당 이 공면을 통과해가는 전하량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량을 총전하량을 전류라고 하고 이 전류는 전류 밀도라고 하는 함수에 이 표면에 대한 그런 면적분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왜 이렇게 면적분을 통해서 정의를 하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네. 자.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면을 통과하는 전하들을 우리가 단위 시간당 몇 쿨롬의 전하가 지나가는가를 카운트하는데 그렇게 카운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면이 있을 때 그러면 모든 면 전체에서 얘를 카운트하는 게 당연히 어려운 일일 테니까 면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자, 면을 작게 쪼개면 아무리 우리가 공간상에 어떤 공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면을 잘게 쪼개보면 그 작은 일부분들은 점점 평면에 가까워지죠. 지구는 둥글지만 서울 또는 서울보다 더 작은 동작구 정도의 영역은 거의 평면에 가깝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공면을 작은 면적 요소들로 쪼개면 그 각각의 작은 면적 요소들은 거의 평면에 가깝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쪼갠 작은 면적 요소들마다 여기가 평면에 가깝기 때문에 그 평면의 수직한 방향의 단위 벡터를 택할 수가 있어요.
그 평면에 수직한 단위 벡터. 자, 그러니까 이런 수직한 방향 단위 벡터들은 요 면에선 여기서 이 위치에서는 얘를 n1이라고 하고 얘를 n2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n1과 n2는 각각 크기는 똑같이 1인 벡터지만 방향은 다르겠죠. 하지만 충분히 작게 쪼갰을 때 얘네들은 거의 여기서는 평면, 여기서도 평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n1하고 n2는 크기는 1로 같고 방향은 다른 벡터이지만 얘들이 그러니까 각 평면, 조그만한 평면 면적 요소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크기가 1이고 거기에 수직한 방향, 법 벡터를 각 면적 요소마다 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면적 요소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과 반대쪽 방향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한 거지만 사실 뭐 메비우스 띠 같은 특별한 면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이 중에서 앞면과 뒷면의 구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단위 벡터를 항상 정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단위 벡터를 정하고 나면 자, 각각의 작은 면적 요소는 얘는 영역이 좁고 평면이니까 작은 면적 요소를 통해서 지나가는 전하량은 세기가 쉽겠죠, 훨씬. 자, 그런데 전하의 이동 방향이 평면 방향과 나란하다면 그 면을 통과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어떤 전하가 여기 작은 면적 요소를 지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지나가냐면 여기에 비스듬하게 어떤 순간에 이런 속도를 가지고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걔를 여기에 n의 나란한 방향과 n의 수직한 방향, 즉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으로 항상 분해를 해서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분해를 해서 썼을 때 직각 방향 성분은 통과하는 걸로 볼 수가 있지만 나란한 방향 성분은 통과하는 걸로 않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설명하기 어렵네요. 자, 여기서 이제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전하량을 우리가 전류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Q만큼의 전하를 가지는 입자가 속도 V로 얘를 지나간다고 하면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아주 작은 시간 뒤에는 지나치게 복잡해졌는데 설명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는데 자,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냥 지금 얘를 우리가 전자기하학을 하고 싶은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다룰 주제를 못 다루게 되는 거니까 좀 더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Q만큼의 전하가 어떤 속도 V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 때 뭐 전류 밀도 같은 거를 뭐 정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를 자, 여기를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의 총량은 전류 밀도의 면의 수직한 방향 성분 곱하기 면적 요소를 다 합친 양으로 거기 그 면을 통과하는 전류량을 정하기로 해요. 이 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단위 시간당 전하량은 di라고 하면 di는 j.n의 ds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I는 토탈 커런트는 이렇게 전류 밀도를 면적분한 양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어떤 X라는 점 근방에서 전하들이 이렇게 쭉 지나갈 때 그러면 흐름 벡터, 흐름 속률을 나타내는 벡터 Vxt를 정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어떤 전류가 있을 때 X라는 점 근방에서 X에서 이제 봤을 때 전하가 어떤 T라는 시점에 X에서 봤을 때 전하가 V의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속도로 얘를 통과하면 Vxt를 이 점에서 흐름을 나타내는 그 속도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런 Vxt에 대해서 Vxt에다가 전하 밀도 ρxt를 곱하면 얘를 그 점에서의 전류 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전류 밀도는 자, V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은 미소한 면적 요소를 택하면 여기서 면적 요소는 자, V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n 곱하기 면적 요소 ds를 가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j ds는 V랑 n이 나란한 방향이기 때문에 V 곱하기 V의 n 방향 성분이 그냥 V의 크기가 되고, V의 크기 곱하기 로 x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작은 면적 요소 ds를 통과하는 전류량 di고, 자, 얘는 여기 보시면 로 xt가 단위 부피당 전하량이기 때문에 dq가 되고, V는 여기를 지나가는 전하의 속도이기 때문에 얘가 n 방향으로 뻗어 있는, 좌표계를 적당히 택해서 n 방향이 x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V는 dt, dx가 되고요. dv는 dx, dy, dz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dx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면 잠깐만, ds가 어디 빠졌는데? j d, 여기 ds가 빠졌네요. ds. v의 크기 곱하기 v.n은 그렇죠. 자, ds가 유니트 벡터 곱하기 넓이 요소, 이렇게 정의되는 거니까 n과 v를 도트 프로덕트 내적하면은 v의 크기가 되고, 네, 거기다가 j랑 j.ds를 하면 따라서 로 xt 곱하기 v ds가 되겠죠. 자, 그런데 다시 그러면 이 표현에서 로는 dq, dx, dy, dz가 되고,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v는
V 방향이 X 방향이라고 한다면 dt, dx가 되고, 그때 ds는 dy, dz가 되죠. 자, 그러니까 dx, dy, dz 다 날아가고, dt분의 dq, 즉 이 작은 면적 요소를 통과하는 전류 di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전류 밀도는 rho 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전하량이 q이고 속도가 v. 자, 전하량이 q, 속도가 v인 입자에, 점입자에 해당하는 전류 밀도는, 그때 J는 Q 곱하기 V 곱하기 델타 X 마이너스 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자, 앞서서 우리가 전하량의 국소적인 로컬 컨서베이션로 국소적인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존을 나타내는, 보존 법칙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속 방정식은 일단 방정식부터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 밀도를 rho x t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전하 밀도 rho x t에 대해서 얘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류 밀도에 대해서 전류 밀도의 다이버전스를 택할 수도 있겠죠. 생각할 수도 있겠죠. JXT가 전류 밀도면 다이버전스 J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